한국은 질 수밖에 없다. 작년 말 유럽 방산 업계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차세대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 사업 3조 원 규모의 이 거대한 계약에서 한국의 천무가 미국의 하이마스와 최종 경쟁을 벌인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의 반응이었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공포에 떨게 만든 전 세계 50개국이 도입한 그 하이마스를 상대로 한국이 이긴다고? 불과 10년 전만 해도 K방사는 개도국 시장에서나 통하는 저가형 무기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골리앗은 무너졌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역전극이었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조 원짜리 계약서 뒤에 숨겨진 K방산의 놀라운 전략과 기술력,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진짜 이유입니다. 미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1월 한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뉴스가 터졌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차세대 장거리 정밀 화력 체계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정했다라는 발표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총 190억 노르웨이 크로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순수 무기 수출 규모만 따져도 1조 4천억 원,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품목 수출로는 손에 꼽힐 만큼 거대한 숫자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K-39 천무입니다. 천무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짧은 시간에 대량의 로켓을 쏘아 적의 핵심 시설이나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무기 시스템이 이제는 북유럽 나토 국가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노르웨이는 왜 천무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계약이 한국 경제와 방산업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노르웨이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국부펀드를 보유한 부유한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가 국가 안보의 핵심인 무기체계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성능, 신뢰성, 정치적 동맹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검증이 중요합니다. 천무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계약이 한국과 노르웨이 간의 첫 대형 방산 수출이라는 점입니다. 전례가 없던 시장에서 처음으로 문을 두드렸는데 3조 원짜리 계약을 따낸 겁니다. 1월 27일 노르웨이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고 29일 최종 사업자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되었으며 오늘 1월 30일 오슬로에서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천무 앞에는 무시무시한 경쟁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조 원짜리 계약을 두고 경쟁한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 미국의 자존심 하이마스였습니다. 하이마스. 하이 모빌리티 아틸러리 로켓 시스템. 미국 로키드 마틴이 만든 이 무기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의 탄약고와 지휘소를 정확히 타격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꾼 무기로 불립니다. CNN, BBC 등 전세계 언론이 하이마스의 활약상을 대서특필했고 전세계 50여 개국이 도입을 완료했거나 검토 중입니다. 미국의 군사 기술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나토의 표준 화력 체계로 자리잡은 무기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압도적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하이마스를 이길 수 있는 경쟁자는 사실상 없다라는 게 업계의 상식이었습니다. 자, 미국과의 정치적 동맹 관계, 실전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 간의 상호 운용성까지 고려하면 하이마스는 거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자, 노르웨이의 입찰 공고가 나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형식적인 경쟁 입찰일 뿐 결국 하이마스가 선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한국의 천무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렸을 때도 대부분은 좋은 경험이 되겠지만 계약은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 천무는 수출 실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 수출한 게 거의 유일한 성과였고 그나마도 폴란드가 특수한 상황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면 하이마스는 실전에서 증명된, 검증된 그리고 나토 표준인 무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하이마스가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미국의 하이마스를 제치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 뒤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고 노르웨이는 왜 오랜 동맹국 미국 대신 한국에 손을 들어준 걸까요? 답은 성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천무에는 하이마스조차 따라올 수 없는 비밀 무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천무가 하이마스를 이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능은 단순히 더 멀리 쏜다, 더 정확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무의 진짜 강점은 확장성에 있습니다. 기본 사양의 천무는 사거리 80km의 기본형 로켓과 최대 160km까지 타격 가능한 유도 로켓을 운용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에 충분한 성능이죠. 하지만 노르웨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토 최전방 국가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화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시한 것이 바로 천무 확장 모델입니다. 자, 이 확장 모델은 사거리를 무려 500km 이상으로 늘린 버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서울에서 쏘면 평양은 물론이고 함경북도 청진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자국 영토 깊숙한 곳에서 발사해도 러시아 서부 지역의 주요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이마스의 최대 사거리가 약 300km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성능입니다. 더 중요한 건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80km짜리 기본 로켓, 160km 유도 로켓, 그리고 500km급 장거리 로켓까지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현대전에서 엄청난 장점입니다. 적의 위치와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무기를 골라 쓸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천무는 발사 속도도 빠릅니다. 발사대 하나당 12발의 로켓을 순식간에 쏠 수 있고 재장전 시간도 짧습니다. 대량의 화력을 짧은 시간에 집중시킬 수 있다는 건 적에게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가 실시한 평가 시험에서 천무는 모든 항목에서 요구 조건을 상회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영하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정상 작동하는 내한성은 북극권에 가까운 노르웨이에게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한국이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해온 경험이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성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노르웨이에게는 성능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조건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노르웨이 육군이 추구하는 미래 전력 구조와의 완벽한 호환성이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노르웨이 국방 전략의 핵심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노르웨이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50만 명, 육군 병력은 평시 기준 약 2만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라가 채 1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가 선택한 전략은 비대칭 전력입니다. 적은 병력으로도 적의 핵심을 타격해 전쟁 의지를 꺾는 것, 그것이 노르웨이 국방 전략의 핵심입니다. 2013년 노르웨이 국방부가 발표한 장기 국방 계획을 보면 육군의 핵심 전력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차나 장갑차 같은 재래식 중화기보다는 멀리서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꿰뚫는 미사일과 로켓 시스템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천무는 이 전략에 정확히 부합하는 무기체계였습니다. 노르웨이 북부의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는 전차 부대를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이동성이 뛰어나 어떤 지형에서도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위치로 이동해서 로켓을 발사하고 적의 반격이 오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발사 후 이탈, 전술에 최적화된 무기입니다. 또한 노르웨이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유사시 동맹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은 자국 군대가 해야 합니다.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오는 순간부터 나토 증원군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보통 72시간에서 일주일 정도를 자력으로 버텨야 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적의 진격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화력이 필요합니다. 천무의 500km 사거리는 러시아군이 국경 너머에서 준비하는 단계부터 선제 타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천무 도입과 함께 정보 감시 정찰 자산과 지휘 통제 시스템도 함께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무인기, 레이더 등으로 표적을 탐지하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천무 발사대에 전달해 즉시 타격하는 센서 투 슈터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천무는 이 체계의 슈터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한국이 제안한 것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체 국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통합 지휘 통제 시스템, 훈련 프로그램, 정비 지원, 그리고 향후 성능 개량까지 포함된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도 제때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진짜 강점이 드러났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진 시대, 누가 더 빨리 무기를 만들어 전달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미국은 침묵했고 한국은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공급망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반도체 부족,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폭등, 이 여파는 방산업계에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무기들을 보충하느라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하이마스를 주문해도 인도까지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라는 게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긴급히 무기를 도입하려 해도 대기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라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2014년 독일이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추가 주문했지만 인도 시기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4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불안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긴 납기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의 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첫 번째 발사대와 로켓을 인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보다 최소 1년 이상 빠른 일정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첫째, 한국은 자체 생산 능력이 탄탄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은 연간 수십 기의 발사대와 수천 발의 로켓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 수출 이후 생산 라인을 확대했고 3교대 24시간 체제로 가동하면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높습니다. 천무에 들어가는 부품의 9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자, 미국이나 유럽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 생산 일정을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나 특수 소재 같은 핵심 부품도 삼성, SK, LG 같은 국내 대기업들과의 협력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셋째,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기업 간 거래가 아닙니다. 정부 간 협력이 필수적이죠. 한국 정부는 방산 수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며 계약을 지원했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 이 속도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었습니다. 안보적 필요였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3년 뒤에 무기가 도착한다는 건 무의미합니다. 지금 당장 최소한 내년에라도 전력화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국은 이 절박함을 정확히 이해했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기다려라고 말할 때 한국은 당신에게 필요한 시점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계약서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약속만으로는 3조 원짜리 계약을 따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조건, 그리고 비즈니스의 실체가 필요했죠. 자, 이제 계약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2026년 1월 30일 오늘입니다. 오슬로 노르웨이 국방부 청사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립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노르웨이 국방조달청장이 서명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발사대 이슈역기를 도입합니다. 17기라는 숫자는 노르웨이 육군이 운용할 포병 여단 전체를 천무체계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발사대는 12연장 로켓 발사기를 탑재한 8트럭으로 도로와 비포장 지형 모두에서 시속 80km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7기의 발사대가 동시에 발사하면 배축 2발의 로켓이 하늘을 가릅니다. 상상해보세요. 192개의 유도폭탄이 적의 탄약고, 지휘소, 레이더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장면을, 이것이 천무가 제공하는 화력입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정밀 유도탄을 도입합니다. 정확한 수량은 군사 기밀이지만 업계 추정으로는 수천 발에서 10,000발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kg급 기본 로켓, 100km급 유도 로켓, 그리고 500km급 장거리 전술 미사일까지 다양한 종류가 포함됩니다. 로켓 한 발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제 만발이면 최소 5조 원, 많게는 10조 원 규모의 물량입니다. 물론 이번 계약에 전부 포함된 건 아니고 초도 물량과 향후 추가 구매 옵션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노르웨이가 향후 20년 이상 천무 체계를 운용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군수 지원 계약으로 이어집니다. 발사대와 로켓의 정비, 부품 교체, 성능 개량, 추가 구매까지 모든 것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이루어집니다. 계약 금액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190억 노르웨이 크로네, 약 2조 8천억 원입니다. 이 중 순수무기 시스템 가격이 약 1조 4천억 원이고 나머지는 훈련, 정비, 시설 구축, 기술 이전 등의 비용입니다. 여기에 향후 20년간 발생할 군수 지원 수익까지 합치면 누적 매출은 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24년 연간 매출이 약 8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노르웨이 계약 하나가 회사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주가는 계약 발표 직후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한화그룹 전체로는 방산 부문의 비중이 더욱 커지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르웨이는 하나의 관문이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나토라는 거대한 시장이 한국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으니까요. 천무의 유럽 진출은 노르웨이가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폴란드가 먼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격하며 극도의 안보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국방 예산을 GDP의 4%까지 끌어올리며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K2 전차, K1 자주포, FA-50 전투기, 그리고 천무까지 한국산 무기 패키지를 대규모로 도입했습니다. 천무만 해도 발사대 수백 기와 로켓 수만 발을 주문했고 계약 규모는 약 10조 원에 달합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단순히 구매만 한 게 아닙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 자국에서 생산하는 라이선스 생산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폴란드 현지 공장이 가동되면 폴란드는 자체적으로 천무를 양산해 동유럽 국가들에 재수출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로열티 수익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6년 노르웨이가 합류했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와 북유럽의 노르웨이, 지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전혀 다른 두 나라가 똑같이 천무를 선택했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천무는 나토 동부전선의 표준 화력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간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같은 무기를 쓰면 탄약과 부품을 공유할 수 있고 합동작전도 쉬워지니까요. 폴란드와 노르웨이가 천무를 쓰기 시작하면 다른 나토 국가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루마니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러시아와 인접한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천무 도입을 문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핀란드는 최근 나토에 가입하며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발트 3국은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나라들입니다. 더 나아가 중동과 아시아 시장도 열리고 있습니다. UAE는 한국산 천공방공 미사일과 함께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이며 사우디아라비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호주는 이미 K-아운 자주포를 도입했고 천무도 평가 중입니다. 일본은 자국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려 하는데 천무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만약 일본까지 천무를 도입한다면 한국 방산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 일본에게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 무기를 원합니다. K방산이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유럽에 이어 제1서의 방산 강국 한국,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공이 우리 경제에,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르웨이 계약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는 직접적인 수출 수익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 공장의 생산 인력을 20% 이상 증원할 계획입니다.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로켓에 들어가는 추진제, 유도장치, 전자부품, 차량 셰시 등은 모두 국내 중소 중견기업들이 공급합니다. 방산산업의 특성상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고임금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둘째, 기술 발전의 선순환입니다. 방산 기술은 민간 분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천무의 GPS 유도 기술은 자율주행체, 추진 기술은 우주 발사체, 내구성 소재는 건설과 제조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는 천무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로켓 기술을 우주 발사체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더 이상 저가 제품의 상징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과 신뢰성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실제로 폴란드와 노르웨이는 방산 계약 이후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배터리 등의 수입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 이미지 전체가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넷째, 장기적인 캐시카우 확보입니다. 노르웨이가 천무를 20년 이상 운영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부품, 정비,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런 MRO 사업은 초기 판매보다 수익성이 높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고가이고 경쟁이 없으니 가격 협상력도 높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차를 팔고 나서 AS로 지속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향후 20년간 노르웨이 한 나라에서만 수조 원의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한국 방산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고 미국과 유럽의 생산 능력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높은 기술력, 빠른 생산 속도,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3박자를 갖춰놨습니다. 천무뿐만 아니라 K2 전차, K-아운 자주포, KF-21 전투기, 잠수함, 함정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수출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20조 원을 넘어섰고 2026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연간 30조 원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미국과 유럽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이미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의 방산 수출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재수출 통제 강화 등을 명분으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저가 무기로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계속해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품질과 신뢰성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북한 위협에 대비하면서도 수출까지 병행해야 하는 어려운 균형입니다. 하지만 천무가 증명했듯이 한국은 이 모든 도전을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3조 원짜리 계약서 하나가 끝이 아닙니다. 이건 K방산 시대의 서막입니다. 하늘을 가르는 천무의 로켓처럼 한국 경제도 새로운 고도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선택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술력, 신뢰성, 그리고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를 선택한 것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꺾고 승리한 천무의 이야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의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시대, 그 중심에 천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